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교실입니다. 오늘은 한자 급수 시험 6급 8번째 무기, 전쟁, 포로에 관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레 모양입니다. 옛날 수레. 쌍용총에 있는 수레인데요. 수레 바퀴하고 굴대를 나타내서 수레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굴대 하나만 했죠. 동그란 모양을 네모로 바뀌었습니다. 쓰기가 힘들었겠죠. 자, 한일, 가로왈, 또 한일, 뚜루꾼입니다. 수레차도 되고 수레거도 됩니다. 자전거, 정거장 할 때는 거고요. 거마비 할 때도 거고요. 자동차, 승용차 할 때는 차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군은요. 수레를 둘러싸놓은 모양입니다. 보호하고 있죠. 이 수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무기나 식량이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이 들어있겠죠. 굉장히 소중했기 때문에 적에게 들키지 않게 잘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전쟁 물자를 싣고 가는 거, 그걸 나타내서 군사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자가 없으면 싸움도 할 수 없으니까요. 가장 핵심이죠. 거기 장기에서도 차, 말, 코끼리, 대포 중에서 중요한 게 이게 차잖아요. 차. 군사군은 백군, 청군, 우군, 적군 할 때 쓰이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결의족자는 부족들이 자기의 부족을 나타내는 기 앞에 모여 있어요. 이거는 화살이나 아니면은 창 같은 걸 들고 모여 있는 모양이 결의족자입니다. 그래서 가족, 민족, 부족, 시족 할 때 들어가고요. 이 가운데 중자 보면 마을 한가운데, 부족들의 마을 가운데 이렇게 깃발을 꽂아 놓은 모양이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래서 결의족자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머리 부분도 하고요. 모방할 때 뒷부분부터 하고 밑치마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화살시가 들어갑니다. 활을 들고 창을 들고 모였죠. 그래서 결의족, 시족, 부족, 민족 할 때 결의족입니다. 가운데 중 설명했고요. 강할 강자는요. 쌀벌레 바구미 같은 것이에요. 바구미 같은 것을 나타냈대요. 쌀 속에 사는 강인한 바구미를 칭하던 것이 후에 강하다는 뜻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와페는 활궁자죠, 활궁. 바구미를 보고 물론 강하다 했겠지만 활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활로 쏘면은 적군도 죽일 수 있을 뿐더러 사냥도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입구하고요. 밑에가 벌레충. 이 벌레충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바구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약할 약자는 강할 강 반대는 약할 약자죠.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약할 약자는요. 약하다. 이게 구부러졌죠. 이렇게 구부러졌죠. 약하다. 뭐가 약할까요? 굽은 나무는 약하다. 굽은 나무는 약하다는 뜻에서 털처럼 약하다. 그래서 털처럼 썼나 봐요. 털처럼. 그래서 구불구불한 활궁. 활이 구불구불하죠? 거기에 그것이 구부러진 나무는 힘을 못 쓰나 봐요. 그래서 약하다. 털처럼 약하다. 그래서 털럭 같은 것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활궁. 구불구불한 걸 나타냈답니다. 그 다음 약할 약이 들어간 한자어는 약자, 노약자, 약소, 강약입니다. 자, 법식자는 마늘 딱 거꾸로가 두 개 있는 것 같죠. 이 장인공은 법도의 의미가 있대요. 법식은 믿을 수 있는 규칙이나 도리를 뜻한대요. 그래서 식장, 식순, 애식 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식자를 쓸 때는 한이를 쓰고요. 장인공을 하고요. 이게 파임하고 위에 있는 점은 가장 나중에 법식입니다. 그 다음 날렐룡.
창으로 적을 물리친다는 뜻을 나타냈어요. 이게 창이에요, 창.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그릇 같아요. 쓸용에 있는 것 같아, 쓸용. 구멍이 뻥뻥 뚫린 그 통, 나무통 같은 건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면 쓸용에 나무통 같은 것이 들어가 있죠. 자, 창모 하고요. 밭전 들어가고 밑에 힘이 들어가서 날래용 창 같은 걸 가지고 싸우러 간다. 용감하게 간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창모, 밭전, 그리고 힘력. 밑에 사내남이죠, 사내. 남자가 창을 들고 용감하게 간다. 날랠 용입니다. 근데 원래 이거 각골 문자에 보면 이건 창은 분명히 맞고요. 이건 나무 통 같은 것이에요. 용감하게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기, 용사, 용맹 그럴 때 쓰고요. 싸움 전자는 이게 갈라진 나뭇가지 끝에 쇠나 아니면 돌을 달아요. 그래서 삥삥 돌립니다. 그러면 적군이 나한테 대들지 못하죠. 가까이 오지 못하죠. 덤볐다가는 어쩌겠어요? 거기에 맞아서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창이죠, 창. 이것은 이렇게 무기가 두 개 합쳐져서 싸움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는 방울 달린 무기고 이거는 창이고요. 창과자죠. 한번 써볼까요? 입구. 이거는 입구가 아마 돌멩이나 새덩이를 말할 거고요. 가로알 한 다음에 한일 뚫을곤 하고요. 창과를 해주면 싸움 전자입니다. 이 앞에 있는 호단은요. 그 사냥에 하는 무리, 그 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라시대 화랑도가 있죠? 화랑도처럼 어떤 소대, 중대, 군대도 어떤 조직을 하잖아요. 그런 하나의 사냥 조직을 가리키는 것이었대요. 그럼 군대도 싸우러 가면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들고? 창을 들고 조직이 싸우러 나가는 걸 싸움전이라고 합니다. 전쟁, 세계 1차 대전, 전쟁 할 때 들어가는 자가 바로 싸움전이고요. 아이 동자는요, 원래 종동이었어요, 종. 이게 종이었어요. 이게 머리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머리를 묶을 수가 없어. 머리를 깎아버리니까 머리를 묶을 수가 없죠. 머리를 묶을 수가 없으면 관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 같다. 종은 아이가 같다. 그래서 이게 종동자였는데 나중에 아이동 옆에다가 사람 인을 넣어서 종동을 새로 만들었대요. 왜냐고요? 이 종동자가 아이동으로 쓰여버리니까 다시 종동자는 사람 인별을 하나 넣은 거예요. 자, 설림 밑에다가 마을리를 쓴 거죠. 가로왈하고 뚫을곤해서 위에 아래 하면은 설림 밑에 마을리 하면 아이동, 동화, 동요, 아동 할 때 동자고요. 자, 백성민자는요. 눈을 칼로 찔렸어요. 눈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찌른 거예요. 왜? 도망을 못 가게. 그래서 이 백성민은 다른 부족을 침략해갖고 노예로 강제로 끌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가게 눈을 예리한 칼로 찔러놓고요. 그래서 일을 시켜먹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갈고리골 하고요. 넷, 다섯. 백성민자.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백성민입니다.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하고 백성이 주인이다. 우리가 대통령도 뽑고 그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은 대통령은 국민들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뒤 후자는요. 노예가 끌려오는 모양이에요. 이거 길이에요. 앞에 보면 길. 길 모양으로 생겼죠. 이렇게. 요거는 실이에요. 실로 묶여와요. 디저올치 이것은 다리예요. 다리. 실로 묶여서 칭칭 묶여서 길로 질질질 끌려오는 모양이 바로 디후자. 노예예요. 노예. 김씨 부족하고 박씨 부족하고 싸워가지고 박씨가 만약에 이겼다. 그럼 김씨 부족에서 힘이 약한 사람을 강제로 끌고 오는 거예요.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럼 끌려가기 싫으니까 버티겠죠?
그러니까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길을 나타내고요. 이 작을 요자는 시를 나타내요. 뒤져올치는 다리예요. 질질 끌려서 뒤에 따라오는 모양이 바로 뒤후.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힘든 일이 참 많아요. 이거 옷복, 입을복, 먹을 복자인데요. 이게 원래 이게 좋은 복자였어요. 이거 앞에 배요, 배. 이거 손으로 끌고 와요. 앞에 있는 사람은 꿇어 앉아 있잖아요. 꿇어 앉아 있는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손으로 끌고 와서 배에 태워갖고 오는 거예요. 배로 태워갖고. 이게 또우가 오른손 모양이죠, 이게. 자, 이게 다롤이 사실은 배였고요. 이거 병부절이에요. 이거 무릎 꿇은 모양이고요. 또우는 손이에요. 손으로 끌고 왔다. 그래서 종복자였어요, 원래.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달올 병부절 무릎 꿇은 모양이고요. 또우는 손을 나타냈고요. 손으로 노예를 끌고 와서 배에 태워 갖고 왔다. 이게 바로 종복자예요. 근데 지금은 종복이라고 안 쓰이고 이불복, 먹을복으로만 쓰이죠. 자, 지금까지는 무기, 전쟁, 포로에 관한 한자를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자 급수시험 6급 9번째 시간 색깔, 마음, 문, 삶과 관련된 한자 공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